네, 안녕하세요. 안녕 LAFC 저희 에피소드 11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근데 조금 저희가 패배의 소식을 이제 전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둘 다 표정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어쨌든 오늘 10위라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해설의 황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해설의 윤명철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 회차 올라가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또 두 경기 3도움을 또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송도 봐주셨고 그리고 뭐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즐겁게 이제 지난 회차는 이제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 오늘은 사실 이제 LFC가 지금 최근 분위기가 좀 좋진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일단 지난 회차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바랬던 시나리오가 MLS에서 조금 부진해도 괜찮으니 북중미 챔피언스컵 결승에 오르는 모습을 꼭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북중미 챔피언스컵 결승은 이제 월드컵 브레이크가 있기 전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회에서 첫 번째 구단 역사상 첫 트로피를 드는 모습을 특히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 한번 좀 보고 싶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좀 전했었는데 아쉽게도 불발이 됐습니다. 사실 현재 이제 LFC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계속 선전하고 있으면 그 다른 대회에서의 부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좀 상쇄할 만한 가치가 좀 있었다고 봤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멕시코 고지대 원정을 좀 극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좀 크게 느껴졌고 또 한편으로는 곧 있으면 이제 벌써 이제 한 달 남았죠. 다음 달에 이제 우리나라도 멕시코에서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이 고지대 원정의 부담이 진짜 상당히 세구나.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약간 이런 문제들까지 좀 복합적으로 다가와서 되게 좀 생각이 많아진 또 약간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좀 한 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이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북중미 챔피언스컵을 먼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톨루카라는 팀이랑 만났고, 이 팀과의 이 북중미 챔피언스컵 4강이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습니다만, 현지에서도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북중미 클럽 랭킹 1위와 2위 간의 맞대결이었습니다. 톨루카가 네. 1위였고, LFC가 이제 2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 4강에 올라왔었던 네 팀이 멕시코 두 팀, 그리고 미국에서 두 팀이 또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는 멕시코 내전이 결승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였고, 혹은 MLS 내전이 될 수도 있는 거였고, 혹은 결승이 MLS 대 멕시코가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매치가 좀 이제 4강에 잡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주목도가 좀 높았었던 그런 매치였는데 일단 1차전은 사실 경기 내용 자체가 뭐 100% 좋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긴 상태로 2차전을 갔기 때문에 1차전에 있어서는 나름의 만족도가 있었을 텐데 일단은 4강 2차전에서 좀 대패를 하면서 무너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톨루카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전에서의 부진의 요인 그리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좀 뭐라고 생각하나요? 사실 뭐 첫 번째로는 역시 이제 고지대 원정에서의 선수들의 모습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는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실점을 할 때나 우리가 수비 전환 시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지금 상대를 아예 쫓아가지 못하고 해발 고도가 2670m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거리 슛을 이제 톨루카 선수들이 찰 때 고지대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죠. MLB에서의 그 고지대 경기장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공이 쭉쭉 나가요. 근데 이거는 야구공뿐만 아니고 축구공 역시도 해당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톨루카 선수들이나 공격시 톨루카 선수들 모습들을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LAFC의 경우는 기동력이나 공에 대한 어떤 대응, 뭐 전환 과정에서의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서 다 속수무책으로 좀 고전을 했던 경기였다 생각을 하고요. 이날 요리스 선방이 무려 11번이나 됐는데 근데 상대 슈팅은 무려 31개, 유효 슈팅 15개, LFC의 슈팅은 5개, 유효 슈팅은 1개. 사실 아무것도 못 해보고 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하나 이제 아쉬웠던 거는 전반전 초반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부안가 1대1 찬스 나오고 그 다음에 틸만 선수 그 기회가 하나 있었는데 아쉽게 그 기회를 좀 이제 살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LAFC가 이 경기를 좀 잡을 수 있었던 골든 타임을 그때 좀 놓치지 않았나. 이후에는 사실 LAFC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소는 많이 부족했던 경기였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틸만 선수가 선발이 나오면서 부안가가 오른쪽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 그런 전략 전술을 좀 준비했었는데 아쉽게도 이날 경기에서 부안가가 오른쪽으로 배치됐을 때 어떤 특징이나 강점은 또 틸만이 같이 나왔을 때의 강점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러니까 선발 난이도나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좀 패착이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는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선발이 아니었던 것도
뭐 그날 선수의 컨디션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마르틴스가 교체로 나왔잖아요. 요즘에 물올랐던 폼, 또 역습 시 이 선수의 어떤 기동력을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좀 선발로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뭐 개인적으로는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결국 그 전반의 찬스를 살렸으면 저는 경기 양상이 완전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1차전을 이긴 쪽은 우리였고 2차전에서 홈에서 경기를 하고 유리한 점이 많긴 했지만 좀 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제 톨루카 쪽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사실 이제 결정력이 발목을 잡은 경기였던 데다가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왜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나오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실 저는 틸만 선수가 좋은 선수예요. 2선도 소화를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3선까지 내려가면서 볼백업도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뭐 측면으로 빠져서도 할 수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저는 틸만 선수가 어느 정도 기복이 조금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러니까 요리스처럼 그렇게 저는 일관성이 엄청 높은 유형의 선수는 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딱 이렇게 승부수를 던져야 될 타이밍에 이제 저는 공격 트리오가 그대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분명히 남고 그리고 확실히 올 시즌이 초반에 이제 수비적으로 좀 좋았다가 지금 가면 갈수록 수비적으로 굉장히 무너지는 경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치를 우리가 봤을 때도 실점률이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LAFC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게 톨루카전에서의 그 물론 이제 고지대를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걸 떠나서도 선수의 그런 뭐 기용 특히나 이제 뭐 공격진에 대한 부분 저도 이제 부안가가 확실히 좌측보다 우측에서의 퍼포먼스가 좋지 못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선수 기용이나 그리고 초반부에 찾아왔었던 그 두 번의 결정적인 찬스 이걸 살리면서 경기를 좀 풀어갔다. 사실 이날 경기가 막판에 파울리뉴한테 2골 연달아서 추가 시간에 먹으면서 크게 무너져서 그렇지 사실 그냥 딱 90분이라는 시간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이거 2대0 경기라고 봐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저는 초반에 득점이 터졌으면 이거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랐다. 그리고 이게 뭐 축구의 만약이란 없지만 결국에 포르테우스가 퇴장을 당했잖아요. 마지막에.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 포르테우스의 퇴장도 이게 우리가 조금 더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가는 상황이었다면 이거는 어쩌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그렇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톨루카전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탈락한 건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긴 했어요. 4강 진출도 이뤄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특히나 도움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록을 또 이제 세워 놓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뭐 대회 내에서의 그 본인의 도움 순위를 계속해서 최강단에 올려놨었다라는 점도 저희가 꼽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러모로 봤을 때 뭐 초반 스타트부터 뭐 멕시코 팀, 코스타리카 팀 상대로 하면서 LFC가 상당히 좋은 모습도 저는 많이 만들어냈었다고 보거든요. 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손흥민 선수는 사실 제 역할을 다 했죠. 왜냐하면 2골과 7개의 도움인데 7경기에서 나왔던 스탯이거든요. 사실 웬만한 에이스 선수라고 해도 이 정도의 공격 포인트 순도를 기록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 대단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클래스를 저는 이번 대회에서 입증했다고 좀 느끼고요. 그리고 2골 특히나 이제 뭐 첫 번째 레알 에스파냐전에서의 어떤 페널티킥 그 첫 골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이 크루즈 아술과의 경기 때 1차전에서 나왔던 손흥민 선수의 그 골 많은 분들이 이제 블라블라 세레머니로 아마 시장에 기억을 좀 많이 하실 텐데 그 장면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인상이 많이 남았던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시즌에 한해서는 LAFC가 그 분위기를 좀 계속 끌고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그때 올 시즌 사실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을 보면 우리 팬분들도 많이 아쉬움을 드러내고 계시지만 사실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많이 하거나 마무리 상황에 많이 관여될 만한 역할을 지금 부여받고 있기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크루즈 아술과의 경기는 올 시즌 LFC의 경기 중 베스트 경기 중 하나였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좋은 컨디션이었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역습에 참여하는 모습들, 뛰어드는 모습들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손흥민이 없었다면 아마 4강 진출도 없었을 것이라고 이 도움 스탯만 보더라도 저는 단연코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어떤 경기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말씀하시면 제가 좀 떠올릴 것 같긴 한데 크루즈아슬 알라우 웰렌세전이었나? 손흥민이 내주고 부안가가 마무리하고 나서 둘이 서로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공중에 점프하면서 하이파이브하는 그 셀레브레이션 기억나나요?
그게 아마 알라후엘렌스의 전이었던 것 같아요. 크루자술과의 경기는 손흥민 골 넣고 그 다음에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엄청 맞아. 잘해가지고 그래서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조명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홈에서 펼쳐졌던 그 알라후엘렌스전 그때 부안가 골 넣고 동점골 넣은 다음에 세레모니 했던 게 아마 그 경기인 것 같거든요.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근데 저는 이 결국에는 LFC의 공격은 물론 이제 저는 다비드 마르티네스는 우리 팀에서 제일 좀 뭐랄까 어리지만 탤런트가 넘치는 사람 한 명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다비드 마르티네스를 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 공격진에서 제 역할을 좀 해주고 에이스격으로 좀 풀어줘야 되는 선수는 결국에는 손흥민과 부안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두 선수의 장면이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결승 진출을 못한 것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4강까지 올라가면서 좀 유의미한 결과를 거둔 것은 뭐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MLS에만 좀 잘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바람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바람을 전했는데 사실 이제 휴스턴전에 저희가 이제 그 톨루카전이랑 휴스턴전을 지금 이게 묶어서 리뷰를 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경기 다 대량 실점 패배입니다. 근데 사실 휴스턴은 지금 US 오픈컵을 함께 병행을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북중미 챔피언스컵을 이제 병행을 하고 있었던 입장이긴 한데 쉬는 텀으로 따졌을 때는 휴스턴이 일주일을 쉬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3일 뭐 4일 요 정도 쉬고 바로 이제 좀 투입이 됐거든요. 물론 이제 리그 경기에서 도스산토스 감독이 로테이션 위주로 경기 준비를 하긴 했어요. 혹시 이제 훨씬 더 북중미 챔피언스컵 쪽에 이제 집중을 시키긴 했었는데 어쨌든 탈락을 했고 이제는 MLS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사실 휴스턴전은 홈에서 열렸었던 경기임에도 굉장히 크게 좀 무너졌습니다. 일단은 전반 끝나기 전에 0대2로 끌려가다가 한 골을 이제 만회하면서 오르다스가 한 골을 만회하면서 1대2까지 따라붙었지만 후반전에 결국 내리 두 골 내줬고 결국엔 1대4로 좀 패배하는 그런 경기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게 제가 뭐 아까 서두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초반부에 우리 팀의 강점 그리고 우리 팀이 이 MLS 무대에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승리를 거두면서 선두권 경쟁을 할 수 있었던 건 저는 수비적인 공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요리스를 기반으로 한 이 센터백 라인의 조직력이 꽤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경기에서는 일단 이 점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두 번째는 결국 이게 수비가 잘 막더라도 공격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되면서 마무리가 돼야 축구는 이기는 스포츠인데 이게 우리가 시즌 초반 잠깐 생각해보면 은근히 원더골 한 방으로 극적으로 경기 이기고 이런 페이스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트리니에 선수 중거리 생각나네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모습까지도 좀 안 나오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뭔가 수비가 잘 막더라도 결국에는 이기지 못하는 경기. 근데 여기에 이제 수비까지 막지 못하면서 대량 실점하는 경기 이런 경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봐요. 휴스턴전은 좀 어떻게 봤나요? 사실 뭐 축구가 뭐 무조건 기록으로 다 설명되는 스포츠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실 기대 득점이라는 수치도 무조건 맹신할 기록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참고는 할 만하죠. 사실 LAFC가 이제 이전 경기들을 놓고 봤을 때 이 무패를 달리고 실점도 하지 않았던 때에도 사실 요리스의 선방에 좀 의존하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기대 득점 값이 낮은데 아까 황덕현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더골이 한두 방 좀 터지면서 경기를 승리했던 경기들. 근데 이거는 바꿔 이야기하면 그러한 좀 뭔가 선수 개개인의 혹은 약간의 운이 따랐던 장면들이 한 번이라도 흐름이 끊기면 그만큼 승리할 확률이 좀 낮아진다라는 거죠. 암시했던 기록들이 저는 전반기 때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이제 북중미 챔피언스컵 다녀오고 뭐 피로도가 좀 있다라는 거는 고려를 해야 되겠으나 결국은 그때 전반기 때 나왔던 다소 불안했던 요소들, 특히 뭐 저희도 이야기했고 팬분들도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니 내용에 대한 약간의 좀 아쉬움, 우려가 결국은 지금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이번 휴스턴전에서 좀 많이 아쉬웠던 건 전반기 때 우리가 내용상으로 약간 지적했던 부분들 있죠. 그러다가 이제 올랜도 시티전에 LAFC가 대량 득점을 하면서 3월에 나왔던 약점을 그래도 A매치 기간이 끝나고 약간 개선하는 모습이 나왔다. 근데 더 아쉬운 거는 그때 좀 괜찮았던 그 플랜의 틀이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팀이 좀 원상복구가 원래대로 좀 3월에 한창 안 좋았을 때처럼 좀 답답한 좀 아쉬운 그런 경기 내용이 좀 이어지고 있고 빌드업 시에 상대 라인을 깨는 중앙 쪽으로의 전진 패스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지금 시도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뭔가 세컨톱 자리에 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오히려 공격진이 폭을 벌리면서
뭔가 공간을 확보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측면 쪽에서는 공격진에게 고립이 되는 상황을 방지시키고자 왼쪽 풀백에 있는 선수가 후방에 앉기보다는 오버래핑을 해서 공격을 지원한다라든지 올랜도 시티전 때는 그런 좀 극변에 있었던 답답함들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요즘 경기들은 다시 이전의 문제점들이 좀 답습되고 있는 성향이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의 실점 장면들을 보면 약간 어영부영하다가 풀백의 뒷공간을 그대로 내주면서 좀 역습이 허용되는 이 경기만 하더라도 오른쪽 뒷공간이 좀 많이 뚫렸거든요. 결국은 이제 도스 산토스 감독이 올 시즌 준비했던 플랜 A가 확실히 이제 한번 이 일정 시퀀스가 끝나고 다시 이제 LAFC에 대해서 상대팀들이 대비를 해올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또 LAFC 선수들의 컨디션이 정점을 찍었던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일정상 좀 내려오는 단계에 오다 보니까 경기력적으로 약간 한계에 좀 봉착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변주고 그래서 이제 LAFC 입장에서는 지금은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일단은 좀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휴스턴전은 그러니까 이제 형철이가 좀 요즘 풀리지 않는 전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좀 설명을 해줬다면 어제 휴스턴전은 역습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팀을 상대로 우리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었던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제 제가 이제 중계를 하면서도 이제 느꼈던 부분은 사실 이제 휴스턴이라는 팀 자체가 우리가 이제 휴스턴을 만났었잖아요. 그리고 그쵸. 그 경기,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두 번의 휴스턴전이 전부 다 상대가 퇴장자가 나왔고 2대0으로 우리가 이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날 경기 같은 경우는 휴스턴은 사실 리그 내에서도 평균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 팀이 아니에요. 그리고 역습을 위주로 좀 플레이를 하는 팀인데 그 점에 있어서 수비 라인을 아래쪽으로 내리고 중앙을 두텁게 하다 보니까 그런 내려선 팀을 상대로 점유율을 좀 계속해서 가져가긴 하지만 이걸 효율적으로 공략하는 그림이 우리 입장에서 어제 전혀 안 나왔거든요. 사실 오르다스가 골 넣었었던 그 장면 딱 하나, 손흥민 선수가 물론 이제 이게 처음에 세컨더리 어시스트가 인정이 됐다가 바로 이제 좀 번복이 되면서 취소가 되긴 했는데 손흥민이 기점 역할을 하면서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샤펠버그가 뚫고 나갔었던, 그리고 나서 컵백 패턴 이후에 골이 나왔었던, 저는 그런 패턴이 진작 계속 나왔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만큼 이제 LAFC가 또 특히나 최근 경기 보면 시트지는 백포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경기 운영하는 걸 봤을 때는 백스리 운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윙백들과 기존의 앞선에 자리 잡고 있는 공격진 간의 역할 분배가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어제 경기 같은 경우가 결국 이제 윙어와 이 윙백의 역할 분담, 그리고 이선 공격진과 혹은 뭐 사이드백의 역할 분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폭을 한 선수가 벌리면 한 선수는 조금 더 안쪽 공간을 공략을 해줘야 되고, 그러고 있는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 미드필더도 조금 더 활용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이런 점을 전혀 활용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실점을 하고 이제 끌려가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 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몸의 무게중심이나 전체적인 라인이 앞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걸 역습을 준비했었던 휴스턴이 백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벌어진 이 포켓 공간을 너무 집요하리만큼 활용을 했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실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게 뭐 1대1로 쫓아오는 상황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만 이후에 골을 먹힌 장면을 보면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이랑 패턴 자체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패턴으로 골을 먹혔다라는 건 어쨌든 상대가 노리고 있는 그 노림수가 적중을 했고 우리는 이거를 준비를 했음에도 결국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게 너무 이제 좀 아쉬운 요인으로 남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백4와 백3를 좀 유연하게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우리가 쭉 가져갈 거면 이거는 전술적인 완성도로 훨씬 더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이 점은 도스산토스 감독이 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톨루카전, 휴스턴전 지금 대량 실점을 하면서 패배하는 그림이 두 번의 연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제 잘 정비를 해서 이제 다가올 경기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의견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경기들을 저희가 좀 살펴볼 건데, 일단은 저희가 업로드되는 시점 바로 뒤에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내슈빌 원정이 이제 연달아서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 입장, LAFC 입장에서 이 경기들이 썩 좋지 않은 건, 1대1로 졌을 때 2대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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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을 때 2대
일단 사실 만약에 우리가 북중미 챔피언스컵을 병행하지 않았더라면 일정상으로 봤을 때 보통 일주일에 한 경기씩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이거 매우 용이합니다. 근데 두 번 다 원정인데다가 경기 텀이 4일씩밖에 안 돼요. 오늘 경기 이게 이제 뭐 한국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제 경기를 했죠. 어제 경기를 했고 오늘 쉬고 내일 쉬고 그 다음에 이제 14일날 경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14일날 경기가 끝나면 15일 쉬고 16일 쉬고 17일 그리고 이제 18일날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전 9시에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일단 이 두 경기 저희가 뭐 세인트루이스 전까지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둘 다 원정이라는 점도 저는 굉장히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는 근데 체감상 세인트루이스는 왜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 우리 정상빈 선수 있고 그리고 이제 네. 로만 비리키 골키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이미 비리키 골키퍼 상대로 골 넣었던 경기들을 우리가 봤었고 그 얘기를 정상빈 우리가 저번에 그 에피소드 얘기할 때 리뷰할 때 비슷하게 아니 프리뷰할 때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유독 좀 뭔가 자주 만나는 근데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인트루이스도 원래 순위 자체는 지금 좀 낮아요. 부진한 상황이라고는 정리할 수 있겠으나 직전 콜로라도 원정에서 근데 세인트루이스가 또 분위기를 바꿨거든요.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사실 고심이 좀 깊었는데 직전 이제 원정에서 그래도 세인트루이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콜로라도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자체는 좀 끊어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세인트루이스를 만난다는 거 사실 조금 부담이 좀 있고 그리고 세인트루이스가 이 팀도 미치 수비를 좀 펼치는 팀이거든요. LAFC가 이제 최근에 좀 잘 짜여진, 잘 이제 구성된 수비진과 상대할 때 다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변수를 잘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또 정상빈 선수는 역습에 능할 수 있는 침투에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뒷공간을 얼마나 잘 막을 수 있을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있을 내슈빌과의 경기죠. 내슈빌전은 두 팀 다 북중미 챔피언스컵 결승 진출에 실패한 약간 복귀가 바짝 올라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맞대결을 주말 현지 시간 기준 주말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에 오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세인트루이스전에서 약간 좀 불안한 건 결국 이제 이 팀도 수비적인 블록을 되게 두텁게 하는 팀인데 우리가 휴스턴전에서 이런 팀을 상대로 좀 고전하는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어떻게 잘 공략을 할지가 저는 최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세인트루이스 최근에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근데 콜로라도 잡았죠. 휴스턴 최근에 분위기 안 좋다가 콜로라도 잡고 이거 2연승 달리면서 LAFC 만났거든요. 약간 그 콜로라도가 지금 뭔가 페이스가 떨어져 있는 팀들에 대해서 약간 보양 느낌으로 적용을 하면서 우리를 좀 괴롭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이건 입니다만 어쨌든 세인트루이스 팀 자체도 굉장히 수비적으로 좀 내려서는 팀이기 때문에 이 점은 이제 어떻게 좀 풀어갈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겠고 지금 내슈빌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의 뭐 그런 탈락도 탈락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제는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끊어야 되는 시기가 오긴 했어요. 이게 체력적인 부담과 변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팀이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잖아요. 톨루카전 이후에 샌디에이고전 비겼고 그리고 톨루카전 대패, 휴스턴전 대패 하면서 최근에 3경기 치르는 동안 실점이 지금 10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실점 상황에서도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내슈빌도 어쨌든 북중미 챔피언스컵 4강까지 올라갈 만한 이제 강팀이라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좀 준비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내슈빌도 그렇고 세인트루이스전도 그렇고 둘 다 이제 원정이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인 부담을 우리 선수들이 잘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보겠고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짧게 할 얘기는 이제 곧 있으면 월드컵 브레이크입니다. 월드컵 브레이크가 이제 찾아오는데 이전까지 LFC의 일정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저희가 앞서서 언급드렸었던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내슈빌과의 2번의 원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러지는 게 시애틀과의 이제 홈 경기. 그리고 이제 월드컵 브레이크에 돌입하고 나서 약 두 달 정도의 휴식기를 갖고 LA 갤럭시와의 또 이제 더비 매치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또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월드컵 전까지 어쨌든 지금 팀이 물론 3경기 정도를 남겨놓고 있긴 하지만 최근 흐름이 되게 좀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점을 따져봤을 때 월드컵 브레이크 때 우리가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라고 좀 생각을 하나요? 역시 결국은 일단 첫 번째로 수비 안정감을 다시 다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실점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전환 과정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이 좀 빠듯합니다. 뭔가 새로운 플랜을 벤치에서 준비하기에 좀 쉬운 환경은 아니나 그래도 지금으로서 먼저 좀 수반돼야 되는 건
수비에 대한 밸런스, 응집력을 다시 되찾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전반기 내내 손흥민 선수와 부한가 선수와 같은 이런 득점에 대한 에이스들, 우리가 기대하는 에이스들이 좀 침묵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 팀적으로 지금 약간의 아쉬운 요소로 좀 우리가 꼬집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책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두 선수의 마무리 능력 비중을 좀 높이는 그런 방식의 뭔가 배치를 좀 바꿔내는 그런 시도들이 좀 있어야 결국 LFC도 좀 더 득점 확률을 높이고 지표를 좀 올리면서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거는 그냥 일정을 쭉 봤을 때 지금 원정 2연전이 이번 주에 있는 것도 부담이지만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만나는 팀들이 만만치 않은 팀들이 전반기보다 더 많아요. LA 갤럭시와의 이 더비 매치 또한 마찬가지지만 밴쿠버와의 경기도 8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뒤에도 쭉 어려운 상대들을 LAFC가 좀 만나야 되고 게다가 원정 연정까지도 좀 있거든요. 9월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일정 자체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전반기 때 조금 더 승점을 땄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 있다. 지금 리그 순위가 3위이긴 하지만 시애틀의 경기 수가 좀 적은 점, 레알 솔트레이크도 한 경기 적게 치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순위는 한 4, 5위권 이 정도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고요. 이제 반등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최근에 좀 불안했던 수비부터 좀 바로잡고 손흥민 선수와 부한가 선수의 마무리 비중을 늘리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격 쪽에서의 동선 정리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백스리와 백포를 좀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하게 활용을 할 거면 결국에는 이제 사이드 자원들 간의 호흡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상대 박스 지역에서의 그 타격을 이제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점 역시도 좀 생각을 잘했으면 좋겠어서 월드컵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 이제 좀 팀을 잘 정비를 해가지고 좀 돌아왔으면 한다는. 물론 이제 이 얘기는 저희가 이제 한 다다음 에피소드 정도의 이제 월드컵 브레이크 직전이기 때문에 좀 언급을 이제 드리긴 할 건데, 어쨌든 월드컵 브레이크 전까지는 원정 두 경기 포함해서 총 3경기가 남아있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사실 좀 연속에 대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이런 점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점 위주로 방송을 진행을 해봤고요. 부디 에피소드 12번째 거 촬영을 할 때는 저희가 좀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제목을 뽑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역시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12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